어머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헤어스타일을 좀. 헤어스타일을 바꾸셨어요. 네, 네, 몰라봤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우리 동혁이 어머니 인터뷰하다가 울었어요. 네. 나도 이제 그만 밥하러 가고 싶다. 저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동안 그토록 궁금했던 세월호 7시간에 90분, 청와대 주장으로는 20분이 밝혀졌어요. 어떠셨어요, 어머니? 그쵸.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 해도 꼭 그 시간에 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대통령이니까 근무 시간도 따로 없고, 뭐 눈 뜨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근무 시간이고, 자면 그게 퇴근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것도 다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거였다면 처음부터 얘기했겠죠.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비는 시간이 있어요. 5시간 반은 뭐 했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비는 시간이 뭐 계속 국민들한테 어떤 혼동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제발 좀 사실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는 정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오늘 아침 뭐 보수단체 회원들이 와가지고 경찰 주사 한 15,000, 주최 측 주사 한 21만 명이 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이제 탄핵했으면 됐지 뭘 또 촛불 집회를 하냐, 이제 그만 집에 가라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들의 주장을? 탄핵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둘러보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세울 건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탄핵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탄핵의 단초가 시작이 된 거지, 어떻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 그것도 남아있고, 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법에 준엄한 심판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 문제로 박근혜로 인해서 지금 그게 제대로 밝혀져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국민이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주권이 정말 국민한테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세월호 문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 일반인보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특검에 당부하고 싶으신 바 있으실 것 같아요. 제발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사실은 저희는 그래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싸움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혹시나 삭발을 하면 좀 나아질까, 혹시나 단식을 하면, 혹시나 우리가 도보를 하면, 혹시나 울고불고 매달리면 될까, 안 해본 방법이 없었지만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저희도 어제 어떤 엄마가 울면서 얼굴을 꼬집더라고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제 시작이다 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이제 문을 두들기고 하는 거고, 어떤 식의 어디에서 물꼬가 트여서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특검에서도 이 권력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권력 외에 남은 게 뭡니까?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있던 발편하게 잠잘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텐데, 저는 특검은 분명히 강력하게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사람은 정말 처벌하고, 그 정말 부역자들은 다 저는 잡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한이 안 풀려요, 사실. 예, 농민 백남기 어르신 연결식 때 세월호 엄마들이 울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언제 연결식이라도 해보는 거야. 우리 애들은 연결식도 아직 못했는데 했습니다. 어제 많은 40명, 많이도 아니에요. 40분이 그 국회 방청석에 계셨는데요. 엄마들끼리 어떤 얘기를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거의 보면 사망신고도 못한 엄마들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겹지도 않냐고, 빨리 좀 좋게 보내줘라. 애들을 좋게 보내줘야 너희들도 마음 편하게 살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좋게 보내주는 것의 요건은 뭐냐면,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엄마들이 다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국회까지 와보는 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드는 나라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기서 투표하고 있는 그 얄미운 이모 씨랑 뭐 그런 네, 김모 씨랑 보면서 정말 뻔뻔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식이 가고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길을 나섰고 이 길의 끝에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고 갈 우리가 살아온 날의 이력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먼 훗날 우리 동혁이 만났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다. 예,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고, 사실은 12월 1일 날이 동혁이 생일이었는데 세 번째 맞는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화려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애는 없지만 애 생일이니까 애가 위에서 보고 봐, 우리 집에서는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 할 정도로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 미수습자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눈치가 보이고 그렇게 한다는 게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미수습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희가 아이들이 다 같이 보낼 수 있고 정말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사회적 합의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80% 이상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조금 양보해라. 그 점이 되면 정말 동혁이 생일날은 온 국민 잔치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동혁이한테 늘 기도할 때 그래요.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너가 살아 있었어도 아마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남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려해야 되고 우리라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고 했을 거라고. 그래서 참 아픈 생일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이건 정말 전화 많이 왔었거든요. 어저께 전화 많이 오고 온 유가족들한테 아시는 분들이 다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시고 하셨어요. 다 유가족이 버텨준 덕분이라. 근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보다 앞서서 노동운동을 하시던 분이나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가족은 할 게 없다. 버텨만 주면 된다. 그 자리에 있어만 달라. 근데 그때는 왜 우리가 할 게 없어? 우리가 유가족인데 우리가 나서야지, 우리가 해야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분들 말씀처럼 저희가 그냥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버텨준 것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해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오늘 같은 어제 같은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12년 전에 저희가 정치를 조금 더 잘 알아서 이렇게까지 나섰더라면 그분이 그렇게 떠나시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는 정말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빼앗긴 주권을 정말 다 같이 찾아와서 그걸 잘 지키는 게 어떤 방법인가를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이고 어머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혁이 엄마 김성실 씨 만나봤습니다.